선옥이 찬 물잔을 내려놓으며 혜영을 차갑게 바라본다. 그런데 신부 집안에 부모는 없다는 거죠? 고아라던가? 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정말순의 손이 덜덜 떨린다. 정신머리가 됐으면 그런 애는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지. 혜영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말이 혜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혜영에게 연락을 했지만 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만복이 찾아간답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 63빌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32층 사무실에서 장혜영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아침 일찍부터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부하 직원들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혜영의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함께 작은 은색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그 액자를 볼 때마다 혜영의 마음은 잠시나마 따뜻해집니다. 팀장님, 오늘 삼시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서류를 가져다 주며 말합니다. 고생했어요. 검토해보고 피드백 드릴게요. 혜영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정확한 말투로 업무를 지시합니다. 동료들은 혜영을 두고 완벽주의자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혜영이 이토록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혜영은 35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한 혜영이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곤 하죠. 혜영 씨는 눈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이런 좋은 조건에 아직도 혼자라니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때로는 혜영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혜영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탓에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 깊숙이 숨기고 살아왔거든요. 혜영이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 외할머니 정말순이 어린 혜영을 맡아 키웠죠. 아이였던 혜영은 왜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혜영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대신 할머니가 엄마가 되어줄게. 그렇게 정말수는 부모 역할을 해내려 애썼지만 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때마다 혜영은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젊은 엄마 아빠와 함께 왔는데 혜영은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였거든요.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혜영아. 너는 할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정말수는 언제나 혜영을 위로했지만 혜영 스스로는 온전한 가족을 가지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가족 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혜영은 조용히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아르바이트로 해결해야 했던 혜영에게 대학 생활은 즐거움보다는 버텨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 과외,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해가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혜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가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정말수는 걱정하며 말했지만 혜영은 더 이상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분에 혜영은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의 팀장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있지만 퇴근 후 혼자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혜영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 나타나는 그 한옥은 혜영에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곳에는 올해 80을 바라보는 외할머니 정말순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 함께 저녁을 드시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혜영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외할머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그렇지 뭐. 너만 건강하면 된다. 정말수는 언제나 외할미 하나면 족하다라며 혜영을 위로합니다. 혜영도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맞아요. 저는 외할머니 딸이에요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완전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혜영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혜영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반년 전의 일입니다. 회사 근처 압구정동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강민석과의 만남이었죠. 그날 혜영은 늦은 점심을 먹으러 카페에 들렀는데 자리가 없어 낯선 남자와 테이블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석은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교양 있는 남자였습니다. 첫 대화는 서먹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석은 혜영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일 자체는 재미있거든요. 첫 만남부터 혜영을 존중하며 대하는 민석의 모습에 혜영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혜영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혜영의 고백을 들은 민석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오히려 혼자 힘으로 이만큼 성장한 혜영을 더욱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영에게는 이런 반응이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는 혜영의 출신을 알고 나서 미묘하게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평등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민석은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가문이나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에 무슨 집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혜영 역시 민석의 진실된 마음을 느끼며 처음으로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민석이 혜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혜영아,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혜영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석이 이해해 주었다고 해서 민석의 부모님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의사 집안이라면 더욱 까다로울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민석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혜영은 용기를 냅니다. 좋아요, 상견례를 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은 정말순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외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정말순은 그래, 우리 혜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혜영에게도 완전한 가족을 만들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힌 것은 4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이었죠. 민석이 직접 예약한 곳이었는데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혜영은 며칠 전부터 긴장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어 보고 인사말도 혼자 연습해 보곤 했죠. 외할머니, 너무 떨려서 어쩌죠? 혜영은 정말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괜찮다, 혜영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정말순은 혜영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순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출신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정말순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서 입으니 품이 있어 보였죠. 혜영 역시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정말순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혜영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이란다. 송원에 도착하니 민석이 이미 부모님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 강대수는 인자한 인상의 60대 중반 남성이었고 어머니 김선옥은 50대 후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첫인상은 혜영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냉랭한 시선으로 혜영과 정말순을 훑어보는 모습에서 묘한 경계심이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혜영과 정말순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대수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하지만 선옥은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 시종일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을 눈치챈 민석이 서둘러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한정식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고 대수가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영 씨가 대기업 팀장이라고 들었는데 참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혜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순도 조용히 식사를 하며 때때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선옥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선옥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혜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옥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옥에게 집중되었죠. 신부 측 가족이 할머니 한 분뿐이라고 들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혜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혜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선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아로 자라신 거군요. 정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의 말투에서 분명한 경멸이 느껴졌거든요. 민석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선옥은 이미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민석이 황급히 끼어들었지만 선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배경도 모르고 가족사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면 되는 건가요? 선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죠. 혜영은 손을 꼭 쥐고 참고 있었지만 정말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혜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죠. 우리 민석이는 의사 집안의 외아들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더욱 잔혹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신머리가 됐으면 그런 애는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저 혜영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고 대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석이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영 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가문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해. 그런 집안애를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 바로 그때 옆방에서 식사를 하던 한 여성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김선옥? 정말 김선옥 맞지? 그 여성은 선옥의 중학교 동창인 김소정이었습니다. 선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정은 선옥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정이 다가오자 선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소정아. 그냥 식사를. 소정은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혜영이 울고 있는 모습, 정말순의 분노한 표정, 그리고 선옥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상견례 자리구나.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소정의 목소리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더욱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정아, 나 먼저 가봐야겠어. 다음에 연락할게. 그리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그런데 선옥아,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옥이 떠난 후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대수가 정말순과 혜영에게 깊이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떠났고 정말순도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민석은 부모님에게 실망한 채 혜영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이미 혜영과 정말순은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혜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업무에 집중하려 해도 선옥의 차가운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신머리가 됐으면 그런 애는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지. 그 말이 혜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혜영에게 연락을 했지만 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사과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혜영은 아직 민석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한 후 어떤 얼굴로 민석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로비에서 혜영을 기다리고 있는 낯선 여성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혜영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장혜영 씨 맞으시죠? 저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뵀었는데요. 혜영은 그 여성이 상견례 자리에서 선옥과 아는 사이라고 했던 사람임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소정의 눈빛에는 묘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김선옥이 혜영 씨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요. 그 여자가 혜영 씨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옥이랑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그의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혜영이 고개를 들어 소정을 바라보자 소정은 더욱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선옥이 지금은 의사부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빚에 쪼들려서 날마다 술만 드셨거든요. 소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혜영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설마 그런 과거가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 선옥이는 제대로 된 교복도 없이 다녔어요. 운동화도 헤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고요.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와서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곤 했죠. 소정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선옥이 집에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서요. 혜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물론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선옥이네 집빚 독촉 때문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으니까요. 소정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선옥이네 집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누가 도와줬다는 거죠? 혜영이 궁금해하자 소정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혜영 씨 할머니셨어요. 혜영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요? 맞아요. 정말순 할머니께서 선옥이네 빚을 대신 갚아주셨거든요. 그때 선옥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거예요. 소정의 말에 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순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할머니께서 왜 그런 일을? 정말순 할머니는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시곤 했거든요. 선옥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거죠. 소정은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옥이 어머니는 결국 빚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했어요. 선옥이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때 정말순 할머니가 선옥이를 거두어 주시려고도 했는데 선옥이가 친척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포기하셨죠. 혜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선옥이 과거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물론이죠. 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일이 워낙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선옥 씨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혜영이 물어보자 소정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불쌌던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사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한 후로는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소정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혜영 씨를 찾아왔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선옥이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모습이 지금의 선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 학교에서 찍힌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때 선옥이 모습이에요. 사진 속의 선옥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쭉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혜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선옥의 과거 모습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욱이가 혜영 씨한테 한 짓이 너무 화가 나서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올라온 사람인지 까먹은 모양이에요. 소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혜영 씨가 원한다면 이 사진들과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욱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급할 것 없어요. 소정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혜영 씨 편이에요. 선욱이 같은 사람이 남을 무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혜영은 종로 한옥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말수는 혜영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영아? 할머니, 김선옥 씨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정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의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과거에 선옥 씨네 집을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정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야기해줬니?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인가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그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정말수는 한동안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마 20여 년 전쯤 되었을 거야. 선욱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지. 정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사채를 많이 썼더구나.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혜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거든요. 동네가 온통 시끄러웠어. 그 집에서는 매일 울음소리가 들렸고 선옥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집에서 떨고 있었지. 정말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옥이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더구나. 비를 맞고 서 있는데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 정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야.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혜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선옥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해도 어린 시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중학생인 아이가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살겠니? 정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집 문을 부수겠다고 하고 선옥이는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어서 떨고 있고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구나. 정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와서 혜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 상자에 그때 일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어.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던 것은 채무증서였습니다. 선옥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이었죠. 액수를 보니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선옥이 어머니가 진 빚이야. 당시 우리 집 한옥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이었지. 혜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집을 담보로 잡으시고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선옥이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우리도 그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정말수는 채무증서 밑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건 선옥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야. 도망가기 전날 밤에 우리 집에 놓고 갔더구나. 혜영이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수님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선옥이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서 이렇게 떠납니다. 선옥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고 난 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옥의 어머니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선옥이는 어떻게 됐어요? 친척 집으로 보내졌지. 서울에 있는 고모 집이었나 그랬을 거야. 정말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때 빚쟁이들과 합의한 서류야. 내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거지. 혜영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이 집을 팔려고도 했었지. 그런데 다행히 내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할 수 있었어. 정말순의 말에 혜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의 보험금까지 써가며 남의 집 빚을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뭘 그런 걸 이야기해. 어린 내가 그런 걸 알아서 뭘 하겠니? 정말수는 혜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혜영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 큰 희생을 하고도 자랑하기는커녕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할머니가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선옥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 리가 없지. 그때 선옥이도 다 봤거든. 정말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빚쟁이들과 협상하는 것도 봤고 서류에 도장 찍는 것도 봤어.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모른 척하는 모양이구나. 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받고도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선옥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들 아직도 효력이 있나요? 물론이지. 원본이니까. 정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선옥이 어머니가 진 빚은 아직도 다 갚지 못했어.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말이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선옥이한테 돈을 받을 수 있지. 혜영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법적 효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동안 왜 돈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나중에 받을 생각이 있었겠니? 정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옥이가 우리 혜영이한테 한 짓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구나. 혜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해라, 혜영아. 정말수는 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어떻게 쓸지는 내 마음이야. 다만 선옥이가 너를 그렇게 모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밤 혜영은 한옥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선옥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옳은 마음이지. 정말순도 혜영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약간의 충격이 필요할 때도 있어. 혜영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선옥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죠. 혜영이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혜영은 결국 민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혜영아, 정말 미안해.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 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저는 괜찮아요. 혜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저 같은 사람이 민석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혜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민석이 혜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영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혜영아, 나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어. 너 자체가 중요한 거야. 민석의 간절한 말에도 혜영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혜영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혜영이 다니는 회사 앞 공원에서였습니다. 혜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설득할게. 민석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혜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석 씨. 하지만 어머님께서 정말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실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민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혜영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혜영은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민석은 예식장을 알아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혜영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혜영을 부르더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혜영 씨, 혹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혜영이 당황해서 물어보자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혜영 씨의 출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떤 제보요? 팀장급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의 가족 배경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인사팀장의 질문에 혜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영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입사할 때 가족관계란에 잘못 기재한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보호자란에 할머니로 적었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혜영의 과거 입사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혜영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내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영 팀장이 고아 출신이래. 그래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나 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은 누가 이런 제보를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옥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혜영은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혜영은 김소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영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선옥이가 요즘 혜영 씨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정의 말에 혜영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한 것도 아마 선옥 씨일 거예요. 정말 그 여자는 끝까지 밀어붙이네요. 혜영 씨,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정이 강하게 말했지만 혜영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선옥이 혜영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장혜영 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혜영의 사생활을 캐려고 했습니다. 혜영의 직장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못했고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수는 이런 상황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혜영아, 이제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선욱이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혜영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민석 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에요. 선욱 씨는 민석 씨 어머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욱이가 너를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지. 정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석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혜영아, 어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셔.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 혜영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측 가족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혜영아. 내가 어머니를 더 잘 설득했어야 했는데. 민석도 괴로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선욱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혜영은 그날 밤 정말순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혜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선욱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욱이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줘야 해. 할머니의 결연한 목소리에 혜영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직접 선욱이를 만나볼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줄 거야. 정말수는 서랍에서 옛날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됐어. 정말수는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옥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선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김소정에게 연락해서 선옥의 근황을 물어보니 선옥은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병원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순 할머니, 정말 선옥이를 직접 만나시려고요? 소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아이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조용했나 봐요. 정말수는 예전 서류들을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선옥의 어머니가 쓴 차용증, 당시 빚정리 합의서, 그리고 선옥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옥이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혜영은 할머니의 결정이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선옥 씨가 화를 내거나 부인하면 어떻게 하세요? 괜찮다, 혜영아. 증거가 다 있잖니. 거짓말할 수 없을 거야. 정말수는 혜영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정말수는 깔끔한 회색 한복을 입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선옥의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는 청담동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가 모두 병원이었고 입구부터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순이 병원 접수처에 다가가자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김선옥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아, 원장님 부인 말씀이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선옥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 20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옥은 정말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순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선옥아, 잠깐 이야기할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정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선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순을 병원 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선옥 부부의 각종 상장과 감사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참 잘 됐구나, 선옥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선옥이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갑자기 어떻게? 내가 혜영이한테 한 짓 때문에 왔다. 정말순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선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건 제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정말순이 선옥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혜영이한테 한 말들 다 들었어. 고아라고, 집안 배경이 없다고,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선옥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제가 좀 감정적이 되어서. 감정적이 되어서? 정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옥아,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정말순은 가져온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선옥은 봉투를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내 과거야. 정말순이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것은 선옥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선옥은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갖고 있지. 내가 대신 갚은 빚이니까. 정말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순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빚쟁이들과 합의할 때 내가 보증을 선 서류야.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고. 선옥은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할머니, 선옥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야. 내 어머니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던 그날 밤 너는 비를 맞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정말순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와서 밥 먹여주고 재워줬지. 정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빚쟁이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모든 빚을 대신 갚았어. 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일은 기억나지? 정말순이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내 어머니 빚을 갚았지. 내 아버지 보험금까지 써가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선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정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그때 받은 도움을 잊어버렸다면 모르겠는데 그 입으로 남의 아이를 고아라고 모욕하다니. 선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고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 정말순이 선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선옥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혜영 씨한테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사과만으로 될 일이니?
정말순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혜영이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캐묻고.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다 안다. 내가 얼마나 혜영이를 괴롭혔는지 말이야. 정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선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말순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호가,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도 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정말순이 선옥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혜영 씨와 민석이 결혼을 반대했던 것을 취소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래, 그게 맞다. 정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서류들은 내가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정말순이 봉투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 꺼낼 수 있으니까. 선옥은 정말순을 배웅하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꼭 잘못을 바로잡을게요. 정말순은 선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옥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정말순이 선옥을 만난 지 사흘 후 민석에게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아, 혜영 씨 할머니께 다시 한번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자고 전해드려라. 민석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혜영과의 결혼을 그토록 반대하던 어머니가 먼저 만나자고 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선옥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즉시 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영아, 어머니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셔.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이야. 혜영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선옥을 만나고 온 후 며칠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혜영은 정말순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선옥 씨가 다시 만나자고 한다는데 할머니께서 뭔가 하신 일이 있나요? 정말순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 아이가 마음을 바꾼 모양이구나. 정말순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혜영은 할머니께서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견례 장소는 이전과 달리 민석이 직접 예약한 한옥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인사동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그곳은 전통적이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혜영은 이번에는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정말순은 고급스러운 남색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혜영과 정말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말순은 가져온 봉투를 한복 저고리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할머니, 그 서류들을 왜 가져오셨어요? 혹시 모르잖니, 혜영아. 선옥이가 마음을 진짜로 바꿨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잠시 후 민석이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대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지만 선옥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차갑고 거만했던 표정 대신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선옥이 정말순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혜영에게도 혜영 씨,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석과 대수가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지만 정작 중요한 두 사람인 선옥과 정말수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한참 후 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옥 씨, 마음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혜영 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수는 선옥의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혜영이한테 했던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수는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뭔가요? 민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혜영이 제가 키운 아이입니다.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할 아이가 아닙니다. 정말순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 씨,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인품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순이 선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봉투를 다시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선옥 씨도 있었죠. 이 말에 민석과 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정말순 할머니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민석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응,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선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잊고 혜영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선옥이 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혜영 씨.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혜영은 선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옥 씨, 과거 일은 괜찮아요. 이제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옥은 정말순에게도 깊이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받은 은혜를 잊고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순은 선옥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바로잡는 거죠. 정말순의 따뜻한 말에 선옥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어요. 대수도 아내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어 놀랐지만 정말순의 인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혜영 씨를 진심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안도하며 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영아,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혜영도 민석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옥은 마지막으로 정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혜영 씨 회사에 했던 제보도 취소하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정말수는 선옥의 다짐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죠. 식당을 나서며 선옥은 혜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혜영 씨,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제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두 번째 상견례가 끝난 후 한 달 만에 혜영과 민석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정말순이 살고 있는 종로 한옥의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는 국화꽃이 곱게 피어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혜영은 화려한 원삼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민석도 전통 신랑복인 심을 입고 혜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수는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영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결혼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리 말입니다. 선옥은 이날 일찍부터 마당 한편에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꽃 장식까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혜영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선옥이 혜영의 원삼 치마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혜영이 선옥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선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혜영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친딸처럼 아껴줄게. 결혼식은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절을 올리는 교배례를 했습니다. 혜영과 민석이 마주보며 깊숙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부모님께 패백을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혜영과 민석은 먼저 정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혜영의 말에 정말순은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축복했습니다. 우리 혜영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민석아, 혜영이 잘 부탁한다. 정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수와 선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선옥은 혜영이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혜영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할게. 선옥이 혜영을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패백이 끝난 후에는 하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옥 마당에 둘러앉아 전통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소정도 초대받아와서 축하해 주었고 혜영의 직장 동료들도 몇 명 참석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선옥이 조용히 정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순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과드려요. 선옥아,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정말순이 선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꾸나. 선옥은 정말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영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혜영아, 무슨 생각해? 민석이 혜영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정말 행복해서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혜영이 민석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정말 좋은 가족들과 함께하게 돼서.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두 가족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촛불이 켜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정말수는 혜영과 민석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한테 줄 것이 있어. 정말순이 방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옷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와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이제 너희가 가져라. 정말순이 반지를 혜영과 민석의 손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라. 혜영은 할머니가 끼워준 반지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혜영이가 워낙 착하고 훌륭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야. 선옥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혜영아, 이건 우리 집 며느리 되는 선물이야.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고르신 거예요? 응,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선옥이 혜영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며느리 되어줘.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 밤이 깊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영과 민석도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각자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혜영은 정말순과 함께 한옥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이런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혜영이 정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영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국화꽃들이 달빛 아래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꽃잎들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혜영이 정말순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혜영이한테도 큰 가족이 생겼구나. 정말순도 혜영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영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의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픔도 외로웠던 시간들도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민석의 진심 그리고 선옥의 진정한 사과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